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20화 죽음의 수용소에서 모호할수록 강력한 희망의 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도 제목을 잘 생각해보면 유태인 수용소 이야기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유태인이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여러 수용소로 옮겨졌는데 그 중에서는 그 악명 높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있었습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1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그런 수용소 생활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심리학인 로고테라피 학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게 됩니다. 프로이트처럼 의자에 앉아 과거 옷장 속에 갇혔던 기억만 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최고의 절망을 맛본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의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처음 수용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거의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때로는 의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살덩어리 취급받는 유태인 수용자로서의 인간 이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내 처지가 이 사람보다는 낫구나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수용소에서의 일들은 비참하기도 하지만 드라마틱한 일도 많아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부 이후로는 로고테라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는 조금 학술서적 같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수용소 경험이나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 자신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디고 그리고 많은 수용자를 그 절망 속에서 견디게 한 힘이 무엇이었나 하는 거죠. 로고테라피도 그걸 설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인간은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주의할 것은 그것이 내적 가치나 정신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의미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크게 3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것이 힘들면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이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3번째 단계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사이좋은 노부부 중에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비통에 빠진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냐라며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빅터 박사는 그분에게 만약 반대로 당신이 죽고 할머니 혼자 남았다면 그분이 감당할 고통은 어땠을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건 정말 할머니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빅터는 말하죠. 지금 선생님이 살아남으신 건 할머니에게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일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태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오래 사귀지 못하고 자꾸 이별하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연애만 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신중하게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해법이지만 이 해법으로 빅터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왔고 수용소 안의 수용자들에게 시련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통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삶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를 멈추시고 자신의 삶에 숨겨진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게 낫지도 이긴 희망이라는 힘의 비결입니다. 불행한 상태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은 사실 너무나 뻔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실적인 희망의 솔루션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희망을 구체적으로 가지지 말고 추상적으로 가질 때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구체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꼼꼼히 따져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이룰만 하다 싶으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지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은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이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희망은 원래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는 거죠. 언제나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추상적인 희망이 구체적인 희망보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자신이 희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보면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견디게 해주는 것들은 언제나 희망이었거든요.